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이어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집중, 주의, 집중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주의, 집중을 어느 부분에다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미지와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픽셀 정보를 보고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기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 기린 그림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보고서 이제 기린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내 필요에 따라서 기린 그림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린이랑 상관없는 이런 이제 배경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기린이랑 관련이 있는 이런 기린의 얼굴이나 이제 목이나 몸통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픽셀 정보를 보고서 이게 기린이다 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모든 픽셀에 동일한 만큼의 가중치를 주고서 그걸 다 이제 모든 픽셀을 다 중요하게 보고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바깥 부분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 이거는 이제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나의 이 기린 그림, 기린 사진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정보들, 이 픽셀에다가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비전을 배운다면은 이렇게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CNN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더 주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모델에서 조금 더 이제 주의가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컴퓨터 비전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기린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린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얘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문장을 살펴볼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랭귀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도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내를 살펴볼 때 문장을 해석한다던가 혹은 문장을 번역한다던가 할 때에도 어떻게 주의가 집중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문장 안에 있는 이 예제와 같이 이제 문장 안에 있는 여러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 이런 5개의 단어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를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할 때든지, 이런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있던 she나 is를 보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 부분을 잘 봐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이 단어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장 내에서 이제 특정 이제 과제를 위해서, 특정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문장을 번역할 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지금 이제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그녀는
초록색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단어가 이제 그녀가가 되겠죠, 그죠? 이 그녀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뒷부분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이 she, 그녀가에 대응되는 이 부분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문장에 대해서도 어떤 주의가 집중되어야 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집중시켜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importance weight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마다 이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weight을 정해서 그 가중치 값을 부여해서 그 가중치를 보고서 해당 부분에 더 어텐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이러한 인포터스 웨이트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우리가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오게 된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인코더 디코더로 표현되어 있는 이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가장 단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를 이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에서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아래 인코더와 그리고 위에 디코더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코더에서 이렇게 문장 내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그 앞에 있던 문장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이게 뒤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단어들을 이제 내뱉도록 디코딩을 해줬는데요. 똑같은 이 아키텍처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붙여가지고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건데 이 아키텍처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이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 현재 구조의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번역의 관점에서 그리고 문장이 길 때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RNN의 구조상 이제 문장이 인풋이 길어지는 경우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러닝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 외에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 인코더에서 들어가는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디코더 파트에서 사용을 하는 정보가 이 마지막 단어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나오게 되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 전달을 하고 이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까지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어 가면서 앞부분에 있던 단어들 시퀀스가 긴 경우에 앞부분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그 정보들이 유실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기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RNN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를 여기서 보이는 다이어그램처럼 한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차원 한 5차원이라고 할게요. 자, 5차원
뭐 물론 더 많이 크겠지만요. 만약에 5차원이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내가 문장의 길이가 뭐 단어 5개 정도로 이루어진 뭐 그런 짧은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히든 스테이트 안에 그 짧은 문장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잘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이제 100개의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죠. 100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정보를 RNN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에다가 압축을 시킬 건데, 나의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가 이 나의 문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의 압축이 잘 안 되고 정보의 유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단어에 대한 정보가 유실된다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에다가 꾸겨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뭐 두뇌나 저장 공간 혹은 기억 능력, 학습 능력 같은 것들이 이 전체 문장을 다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전체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기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이 인코더에서 받은 정보를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인베딩을 시키는데, 인베딩 능력이 이제 컨텍스트 벡터 자체의 인베딩 능력이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버틀렉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컨텍스트 벡터, 즉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을 고정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RNN 셀의 히든 스테이트를 미리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아키텍처를 구성해가지고 이 전체 모델을 학습을 했어요. 이 히든 레이어 노드 개수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 컨텍스트의 디멘전이 고정되어 있는데 인풋의 길이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짧을 수도 있고 엄청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다 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대표적인 문제인 버틀렉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문제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컨텍스트 벡터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제 좁은 공간에다가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뒷부분에서 얘를 이제 컨디셔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에다가 때려 넣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이 버틀렉 프로블럼을 해소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 보기 때문에 그 디코더 파트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단어는 이제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마지막 단어에서 나오는 히든 스테이트만 보고 이 뒷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를 해결해 주려면 마지막 거의 히든 스테이트만 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들의 값들도 다 봐주자. 모든 단어들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 봐주는 형태로 우리가 그 디코딩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쉬운 어프로치부터 시작을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부분에 있는 이 인코더에 나타나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조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마지막 것만 사용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사용을 해줄 건데요. 근데 이제 atten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특정 단어에다가 집중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이걸 디코더 부분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어 줄 때마다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 주어야 할지 그 부분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이 히든 스테이트를 조합을 시켜줄 건데 그 조합을 조금 달리해서 매 스텝마다 단어를 생성하는 매 스텝 타임 t마다 서로 다른 컨텍스트 벡터 CT를 구성해서 이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네. 우리 앞서서 만들었던 그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 C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디코딩을 해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X라고 하는 이제 소스 랭귀지를 Y라고 하는 타겟 랭귀지로 번역을 해주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이 X를 인코더를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C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C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이 C와 똑같은 컨텍스트 벡터 C와 그 바로 앞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어까지 이렇게 생성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 시퀀스 모델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이제 어텐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때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사용하는 이 C를 이제 서로 다른 형태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단어를 생성할 때 첫 번째 컨텍스트 벡터 두 번째 단어를 생성할 때 그 바로 앞에 있던 단어와 두 번째 컨텍스트 벡터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기존에 있던 X로부터 인코딩을 시켜서 인코딩된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주의를 집중시켜가면서 컨텍스트 벡터를 바꿔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컨디셔닝을 해가지고 단어 한 개 한 개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코더는 이 RNN 구조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이 스텝마다 그 전에 있던 스테이트와 그리고 여기서 표현한 CT 다이나믹 컨텍스트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간단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기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시퀀스 모델에서 버틀렉 프로블럼이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단어를 받고 나서 업데이트되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인풋 정보들을 다 단도로 만들고 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보에 이제 버틀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인풋에 있는 단어들을 다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지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이 어텐션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들을 또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모든 스테이트들을 다 이용을 해줍니다. 앞에 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이용을 해서 얘를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디코딩을 해줬던 반면에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붙여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각각의 이 디코더 셀에서 연산을 할 때마다 앞부분에 있는 이제 모든 스테이트를 다 봐줄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봐줄 거냐면 이 히든 스테이트들과 내 현재 디코더에서 이제 문장을 지금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이 스텝에서 이제 디코더가 갖고 있는 이 디코더 셀에서의 값, 얘의 이 히든 스테이트 각각과 이 디코더 셀에서의 현재 셀에서의 값의 더트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즉 얘와 얘의 더트 프로덕트, 얘와 얘의 더트 프로덕트, 얘와 얘의 더트 프로덕트, 얘와 얘의 더트 프로덕트 이제 각각을 모두 이용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매겨줄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배울 때 이 앞에 있는 이 RNN에서의 인코더 스테이트와 디코더 이 뒷부분에 있는 디코더 RNN에서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 차원을 맞춰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더트 프로덕트가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더트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어텐션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매겨줄 텐데요. 이 벡터와 벡터를 지금 내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뭐를 계산한다고 했었죠? 네, 우리가 앞에서 지난 강의들에서 이제 벡터와 벡터 의 내적은 뭐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네, 유사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워드 인베딩 할 때 이제 벡터를 내적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워드 벡터가 아니라 이제 워드 벡터 이제 인베딩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RNN에 넣어서 이제 RNN이 썰에 업데이트된 이 히든 스테이트 값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벡터라고 간주하면은 이제 스테이트 간의 벡터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그 스테이트 간의 유사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마다 해당 단어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 히든 스테이트마다 내적을 해서 그 정보들의 유사도를 이제 이렇게 스코어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텐션 스코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더트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된 더트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스코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을 통해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의 값 자체를 이용을 해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거예요. 이거는 이 어텐션 스코어의 지금 값이 이제 벡터를 내적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부터 뭐 플러스까지 제한되지 않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실수값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이 스코어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값을 갖고 있는 이 스코어를 프로바빌리티 형태로, 이 어텐션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바빌리티 형태로 만들어줄 건데, 그리고 또 이 어텐션 이 각각에 있는 이 모든 스텝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즉 얘네들의 이 프로바빌리티들의 서메이션이 1이 되도록 전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줄 건데, 어떤 값을 이용해서 프로바빌리티 형태로 만들 때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 앞에서 이 다양한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되었던 함수인 소프트맥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뭐 클래스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100개 있으면은 그 100개의 언어들마다 디스트리뷰션을 할당을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동일하게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마다 즉 각각의 소스 랭귀지의 단어마다 어느 정도의 주의를 집중을 해주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나의 집중력을 100% 안에서 할당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면, 이 내가 주의를 얼마나 기울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할당된 정도,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즉 이 히든 스테이트들의 값들을 이제 컴바인을 조합을 시켜줄 건데, 얼마만큼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 내가 주목해야 될지를 이 probability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즉 이 probability에 대해서 웨이트를 시켜서 이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썸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조합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현재 타임 스텝에서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 때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에 조금 더 주목되도록,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을 하도록 만들 것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한 이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우리가 어텐션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텐션 아웃풋은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여기서 같으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더 많이 이제 비중 있게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 활용을 해서 다음번에 다음과 같이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디코더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데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자, 여기서 만든 이 어텐션 아웃풋이랑 현재 디코더 셀 얘네를 먼저 이제 컨캐트네이트 시켜줄 거예요.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연결된 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 아웃풋 값, 즉 현재 첫 번째 단어로 만들어져야 하는 단어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디코더에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첫 번째 단어를 이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제 이제 소스 프렌치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단어 히를 한번 생성을 해봤어요. 여기 앞에 있는 소스 언어, 프렌치 언어는 앞에서 계속 보았던 예제인데요. 얘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me with a pie가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 애가 이제 영어의 he에 해당하고, 이 세 번째가 이제 me에 해당하고, 그리고 네 번째 얘가 이제 he with a pie 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첫 번째 단어 he를 생성을 할 때 이 첫 번째 이 프렌치 단어에다가 조금 더 주의를 집중을 해서 번역을 했더니 이 he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언어 구조상 이제 주어 동사 형태로 이렇게 대부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단어의 이 컨텍스트 벡터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이제 주의를 집중시켜 줘야지 얘에 대응하는 이 he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즉 이 예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스텝과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소스 텍스트에서 어떤 부분에 더 주의를 집중해 줘야 되는지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도록,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각각의 스텝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첫 번째의 단어를 이렇게 제너레이션, 디코딩 할 때에도 방금 전에처럼 이제 어텐션 스코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구한 다음에 어텐션 아웃풋을 이렇게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를 만들 때에도 이제 두 번째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내적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고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아웃풋을 만들어가지고 이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단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얘에 대한 샘플링을 통한 두 번째 단어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마지막 단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여기서 만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어가 나왔죠. 그죠? 여섯 번째 단어를 만들 때에도 같은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해주는데요. 언제까지 해주냐 하면은 마지막에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서 또 파일을 넣어가지고 마지막 단어로 이제 end라고 하는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수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자면, 이 히든 노드들 앞부분에 있는 인코더 스테이트들과 그리고 이제 디코더 스테이트를 이게 하나하나 차례차례 내적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만드는 거, 내적을 통해서 스코어를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입혀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웨이트로 이용을 해서 얘네들에 대한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구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리고 이 아웃풋과 이 디코더 스테이트를 이어가지고 아웃풋을 내주는 게 네 번째예요. 네, 이를 수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부분에 있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그 중에서도 i번째 스테이트를 hi라고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을 이제 h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h 차원의 벡터로 이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와 그리고 또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코더 쪽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t번째 셀에서의 이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st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 앞부분의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내적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두 개 벡터의 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구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겠죠. 이제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은 앞부분에서 계산했던 이 어텐션 스코어 노테이션이 이제 지금 t번째 스텝에서의 단어를 생성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t번째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와 앞부분에 이제 i번째
인코더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스코어를, 그러니까 아이번째 단어에 대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EIT라고 할 때 앞에서 구한 이 어텐션 스코어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이 벡터 H 차원의 벡터를 이렇게 소프트맥스 펑션을 입혀가지고 전체 단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그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i번째 단어에 대한 스코어의 디스트리뷰션 프로버티에 해당하는 애를 i번째 프로버티에 해당하는 애를 다음과 같이 AIT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보이는 각각의 단어마다 부여되는 이 하나하나의 프로버빌리티를 어텐션 웨이트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 딥러닝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제 웨이트를 주의를 집중을 시켜주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임포턴스 웨이트를 주는 것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 이제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어텐션 웨이트, 이 프로버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어텐션 웨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이제 웨이티드 서메이션 해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i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이 i번째 어텐션 웨이트를 곱해서 이 가중치를 곱해준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을 해준 값이 바로 이 어텐션 아웃풋이 되겠고요. 이 어텐션 아웃풋을 우리 마치 저번에 이 앞서 보았던 노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의 컨텍스트 벡터처럼 t번째 단어를 제너레이션 할 때의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와 그리고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단어를 제너레이션을 할 거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이제 벡터를 먼저 컨캐트네이트 해주겠다라고 했었죠.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컨텍스트 벡터와 이 현재 스텝에서의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트네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벡터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RNN 디코더에서 디코딩 과정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컨캐트네이트 된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테이트의 값을 업데이트하고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 다음에 나올 단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디코딩, 즉 단어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수행을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흐름과 그 수익적인 부분들을 다 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조금만 더 요약을 하자면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고, 그러니까 어텐션 메커니즘은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이렇게 타임 디펜던트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텐션 레이어라고도 이제 불러줄 거예요. 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 이 인코더에서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에서의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내적한다라고 했는데 내적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내적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렇게 씌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텐션 스코어를 이용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고 이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웨이티드 서메이션으로 컨텍스트 벡터를 타임 디펜던트하게 만들어줬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텐션을 해서 이렇게 단어들을 이 부분에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에 단반향 노멀 RNN을 사용을 해줬어요.
특히 이제 인코더 부분에서도 단반향 RNN을 이용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모든 텍스트들을 조합을 해서 맨 마지막에 정보가 조합이 되도록 하려고 마지막 부분에다 정보를 압축해 주려고 단방향으로 앞부분에서 뒷방향으로 흐르는 이 RNN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코더를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모든 스테이트를 다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제 뭐 앞부분에서 이렇게 요약 업데이트를 해 나가든지 아니면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읽어주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이 스테이트가 앞에서 뒤로도 업데이트 되고 뒤에서 앞으로도 이제 업데이트 되도록 양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그 양방향 RNN을 즉 이용을 해서 그 양쪽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취급을 해주도록 하면은 바로 조금 더 간단한 어프로치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단 인코더, 디코더를 구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문장 번역을 할 때에도 앞부분만 보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단어들을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문장을 앞부분에서부터 뒤까지 다 보고 그 모든 문맥을 고려해서 번역을 해주죠.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맥을 전체를 다 고려한 다음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코더 부분에 원래 소스 랭귀지에 대한 정보를 압축을 하는 이 인코더 부분을 양방향 바이디렉셔널 RNN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코더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을 이용을 해서 인코더를 만들고 이렇게 어텐션을 만들고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제 원래처럼 이 디코더 부분에 언어 모델을 붙여 놓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단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우리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보다 더 잘 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해 주면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붙여가지고 RNN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구축을 해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그냥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번역을 할 때마다 이 각각의 단어에 대응되는 단어들이 사실 원래 이제 문장 안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대응되는 단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도록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붙여 사용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어텐션 부분이 이제 러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우리의 인투이션과 조금 더 맞는 방식으로 더 대응되는 단어를 더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해주도록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이제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해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스코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단어에 더 많이 해당되는지를 그림으로 또 그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대응 관계를 이렇게 선의 굵기를 이용해서 또 나타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번역을 할 때 각 단어를 조금 더 하나하나씩 살펴보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문제점인 버틀렛 프로블럼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앞에서 단점으로 버틀렛뿐만 아니라
이 인풋이 길어지는 경우 이제 그레디언트의 유실 문제 때문에 앞부분의 정보가 이제 손실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컨텍스트 벡터로 이 정보들을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단어와 이 컨텍스트 벡터 사이에 이 길이가 패스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컨텍스트 벡터를 구할 때마다 얘네들을 바로바로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 패스를 조금 더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의 유실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좀 해줄 수 있다, 해소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델의 해석이 이 어떤 소스 문장으로부터 어떤 타겟 문장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각각의 단어가 이제 생성이 될 때 어떤 부분을 보고서 이 단어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텐션 스코어, 어텐션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텐션이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이 생겨난 동기와 그리고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문제 위에서 살펴봤어요. 특히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또 다른 도메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할 때에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정의가 이 밸류랑 그리고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러 개의 밸류들 그리고 어떠한 쿼리 벡터가 있을 때 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주어진 이 밸류들의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어텐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어텐션을 붙인 시퀀스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쿼리와 밸류가 되냐면요. 내가 지금 다음에 이제 어떤 텍스트, 어떤 단어를 생성하고자 하는데 그 현재 디코더의 그 히든 스테이트, 현재 보고 있는 그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쿼리라고 하고, 이 쿼리가 주어졌을 때 앞부분에 있던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제 밸류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 어텐션을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통해서 구해주는 것이 어텐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쿼리랑 밸류의 개념을 나중에 이제 셀프 어텐션을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할 거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즉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것은 각각의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그 현재의 그 히든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있던 여러 가지 밸류들, 앞부분에 나와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텐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외에도 어떤 특정한 형태로 레프레젠테이션 되어 있는 다양한 값들을 어떠한 형태로 조합을 해서 더 주목을 하도록 만들어줄 것인지를 계산을 하는 다양한 문제에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어텐션이고요. 이 어텐션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혹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이런 컨텍스트를 갖는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텐션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어텐션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더 좋은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만들어졌는지 이를 또 더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